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중국 디폴트 선언, 한국 IMF 긴급 발령. 중국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경기 부양이 안 통하며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고 채권 남용으로 발행이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변수, 즉 자산 거품과 경기 침체, 보호무역과 무역 분쟁, 전쟁 등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GDP, 소비자 물가, 수출, 위안화가 급락하고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세부 경제가 위험합니다. 중국의 위기와 세계의 경제 악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중국 디폴트 선언, 한국 IMF 긴급 발령. 이거 보시면 중국 상당히 중국이 IMF 터진다. 공산주의가 터질 수 있느냐? 터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너무 베일에 가렸는데 매일매일 뉴스에서 많이 지금 중국을 지적하고 있어요. 중국이 최악의 상황인 이유 세 가지. 중국 국가부도 만나 금융위기 이후 최악. 지금 뭐 최악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어요. 경기 부양 안 통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경기 부양 막 하면 그래도 통하잖아요. 안 통합니다. 부양책이 안 통하는 이유는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양책을 쓰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죠. 왜? 워낙 많이 부양을 했기 때문에 부양을 하는 게 이제 내성에 젖었어요. 부동산 투자, 한국 금융기업과 신탁회사들 수익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기업 신탁회사들이 이 지경인데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겠죠. 부동산 업체 신탁회사 3조억 달러에 13% 자금 조달. 야, 지금 3조 달러에 13% 자금 조달. 세상에, 그런데도 경기는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이 정도면 중국 경기가 그래도 불씨가 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는 미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왕커그룹, 중국 민영부동산 1위인데 31년 만에 배당까지 중지. 미국 위안 4조 5천억, 어마어마한 영업손실. 채권이자도 지금 미납 상태. 헝다, 미 법원 파산 보호 신청 아예 철회해버리고. 완다, 투기 등급으로 잘 나가고. 이 지금 4대 건설회사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채권 발행도 힘들어요. 세상에 그 나라의 지방채든 국채든 발행을 하면 이게 먹혀야 하는데 먹히질 않아. 부동산 침체, 지방 세수 감소.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졌어요. 부실 채권이 그러니 자꾸 쌓여가죠. 지방 정부의 총 부채, 자, LGFV라고 하는데 23조 달러입니다. 와, 23조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200, 2000, 2경 정도? 자, 중앙은행에서 지방정부로 떠넘긴 것들이 결국 채권 악화가 된 거예요. 지금 중앙은행에 있던 골마 터진 이 문제가 지방에서 터지고 있고 지방정부도 골마 터지고 있고 사실은 이게 중국의 중앙정부가 곪고 터질 상황인데 여기는 깨끗한 척하고 외부만 쫙 골마 있어요. 나중에는 여기는 노랗고 가운데만 하얗겠죠.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가운데까지 골마 터질 때까지 경제위기입니다 라고 선언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지경까지 가게 되면 이미 주식이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주가 흐름 아시잖아요. 그냥 바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나마 살아날 수도 있는데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긴장감 갖고 우리도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주요 증상, 자산 변동. 금이 뛰고 있어요. 주가는 폭등락, 가끔 한 번씩 폭락을 하고 있어요. 원래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죠. 8포인트, 어떻게 종합지수가 12포인트 이렇게 떨어집니까?
아무도 변동성이 커요. 물론 지금은 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지만 경제위기, 일자리, 소득 감소, 수출입 감소. 여러분들 일자리 감소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조업 지수도 약해졌고 가시적 현상, 기업 부도, 가계 붕괴, 성장률 감소. 이게 눈에 띄어요 지금.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다 이거예요. 위기 요인, 국가 간 무역 분쟁, 무역 관세, 이게 지금 자꾸 강화되는 추세예요. 보호무역, 이러다 보면 지들 나라만 살겠다 그러면 지들 나라가 결국 죽는 거예요. 전 세계와 더불어서 살려고 해야 하는데, 자, 이 관세, 특히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철저히 이행할 겁니다. 미국 리스크,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도 문제지만, 자, 미국 달러, 유가, 아무튼 미국은 모든 게 거품 덩어리입니다. 주식도 거품, 부동산도 거품, 채권도 거품, 달러도 거품, 유가도 거품. 결국 미국은 결국 터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통계 위기, 국제 10년물, 2년물이 역전됐죠. 보통 역전되면요 100% 금융위기 터졌어요. 한 1에서 3년 후에. 그 다음에 금리 변동, 자, 급격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상됐다가 인하하는 그 과정에서 100% 터졌어요. 이번에는 어떨지 봐야겠어요. 얼마 있다가 1에서 역시 3년. 즉 이제 1에서 3년 안에 뭔가 터진다는 얘기는 한번 보자고요. 해결 방안, 전 세계 경제 환경 공유, 위험 요인 제거.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경제 환경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씩 위험 요인도 제거하고 서로 믿어야죠. 정부와 중앙은행 적절한 경제정책,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경제정책, 위기 요인을 차단, 취약계층이라든가 이금융권이라든가 기업의 부도, 이게 바로 재수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왜? 세계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4대 디폴트 위기, S&P, 중국 내년부터 채권 디폴트 확산 주의해라. 그렇죠. 이제 채권이 아닙니다. 그냥 휴지 조각, 어음 같은 거. 자, 채권 디폴트, 경제 지침이 디폴트 여건 확대를 야기해 버렸어요. 오히려 중앙정부의 경제 지침이 채권 디폴트를 앞당겼다. 국가주도 이러한 여건이 본격적으로 채권 디폴트를 야기했어요. 너무나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채권은 결국 산업을 붕괴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디폴트 중국. 자,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은행 미국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행도 골마 터지기 시작했어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엄청나게 대형은행이죠. 그런데 얘들은요 이미 은행은 금융붕괴하고 있는데 지방은행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디폴트, 부동산 개발회사 디폴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정도가 아니라 지금 파산, 부도, 완급, 비구이한, 완다, 헝다, 스마호까지 부동산은 산업 붕괴에 지금 천병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부 디폴트, 지방정부죠. 주로 지방정부 디폴트 확산, 결국 중앙정부에 부담을 줍니다. 시진핑 내부 반대, 결국은 반대 세력, 그리고 또 미국과 충돌, 무역 분쟁,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는 결국 체제 분기, 공산주의 특성상 악착같이 그 끈을 잡으려고 별짓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대 전쟁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네 가지 디폴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위기 징조 6가지가 있네요. 중국 경제위기. 자, 100년 만에 최대 위기라고도 지금 써 있는데 GDP가 급락하고 있어요. 6%, 5%, 이제 4%로 자꾸 추락. 수출 급락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도 수출을 살려고 했건만 수출이 살아나질 않아. 자, 14%로 크게 감소. 소비자 물가 지수. 다른 나라들은 물가 올라가서 걱정인데 얘들은 추락해서 걱정이야. 디플레이션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완전 내수가 죽어버렸어요. 내수가. 청년 실업률 급등, 내수가 죽었으니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 전체 실업률도 5%에서 증가. 자, 위안화 급락, 17년 내 최저치예요. 중국 돈의 가치가 최저.
뭐 돈만 그렇습니까? 주가는 안 그렇나요?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자, 신규 대출급감 3조, 세상에 10배 3,500억 위안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대출이 급감했다는 것은 투자를 안 한다. 중국인들의 부자들이 자꾸 해외로 돈을 빼내고 있다. 자, 중국 위기는 우리나라가 대응하지 않으면 곧 한국의 위기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에 미친 파장, 말도 못하죠. 예상 피해, 경기 침체, 이것은 수출 감소, 불확실성, 급격한 침체를 몰고 올 거예요. 금융과 부동산 변동, 금융하고 부동산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 자본이탈, 위험자산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도미도가 될 수 있어요. 천만 다행은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출이 제일 빈도수가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고, 핵심적인 것들은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빠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중국 이탈이 가시화됐어요. 금융과 부동산, 자본이탈, 위험 자산 폭락, 경제위기, 대부분 국가 경제 금융위기로 확산. 만약 중국이 부도나면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 퍼집니다. 대응책, 수출 다변화를 해야겠죠. 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의 경쟁력 강화하지 않으면 중국이 먹히는 거예요. 중국은 엄청난 태풍,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자, 금융 안정성, 산업 구조 조정, 빠른 경제 회복만이 중국 부도에 맞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외 협력 강화, 주변국을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우리의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회복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출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아마 중국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추락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회복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죠. 이것도 역시 뭔가 우리나라가 내수가 강할 때, 또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준비가 돼 있고 강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이 경제위기와 회복의 모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천년만년 망가지겠죠. 자, 이제 중국 경제 디폴트 구체적으로 봤더니 중국 경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유가, 디폴트 위기가 제조업 지수를 보면 알아요. 7월달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49.4로 50 밑으로 추락을 했고, 민간 제조업 경기 전망도 59.8로 급락을 하고 있고, 제조업 지수 급락, 국내 경기 위축 심각. 자국의 중국의 경기 위축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제조업이 무너져 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겠죠. 자, 경제 성장률.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로 급락. 3분기도 전망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6월 신규 주택가격 마이너스 4.5. 세상에 6월 달에 마이너스 4.5?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특별 국채, 금리 인하, 부동산 완화 다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족족이. 서방 국가는 또 견제를 합니다. 자, 우는 나이에 뺨 때리는 격. 시진핑 중국 경제 문제 직접 언급할 정도예요. 웬만하면 경제 나쁘단 말 안 하는데, 경제가 위험하다는 걸 자꾸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서방 국가, 중국 대량 저가 수출을 견제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삼성전자도 왜 힘듭니까? 싸게, 그들 나름대로 질 좋은 걸 막 풀어버리니까.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이 기술력 높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도 싸고. 서방 국가, 중국 대량 저가 이거 견제하고, 주요 국가들 중국 수출과 영향력 이걸 계속 축소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자산거품. 지금 왜 중국과 미국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중국이 더 당장은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미국은 거품이 계속 커지고 있고 더 위험한데, 여러분들 풍선 이만큼 불려있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몰라요. 그냥 보기만 좋은 것 뿐이에요. 멋있다, 예쁘다. 근데 쪼그라든 풍선은 터지지 않지만 이렇게 불러오르는 풍선은 뻥 하고 터집니다. 그 쪼그라든 게 중국이라면 큰 건
미국이겠죠. 어찌 보면 미국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산 거품 폭발, 주식 거품, 다우, 나스닥, 주요 최고가. 지금 벌써 나스닥이 올해 3번이나 3% 이상 붕괴했어요. 이게 5, 6번 자꾸 반복되면 경제 위기 발령입니다. 채권 거품, 미국 국채 신고가, 국채금리 최고. 지금 중국은 채권이 엉망진창이지만 미국은 채권이 아직도 끝발을 날리고 있는데 그게 거품이 너무 심해요.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가 신고가에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자, 미국 연방 부채. 근데 빚은 또 엄청 많습니다. 달러를 그렇게 찍어냈는데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달러. 3달 만에 또 1조 달러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은 공실 20% 고점 대비 70%나 폭락하고 회복을 못하네요. 아파트는 주택은 뛰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뛰지를 않네요. 지방은행 위기, 골드만삭스 등 채권 매각하고 있고 지방은행은 계속 안 좋아요. 지금 안전자산 급등. 이러니 중국이 미국의 각 모든 것들이 거품이 심하니 금이 뛰고 비트코인이 뛰고 원자재가 뛰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이 너무 거품이 심해. 심지어는 채권까지도. 비트코인 달러 거품 분기로 달러 대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나중에. 원자재 위험자산 분기 후에 안전자산이 급등. 그러니 위험자산이 무너져버리면 끝장이겠죠. 중국 경제 디폴트, 중국 지방 디폴트. 지금 중국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부 디폴트, 신용 문제, 위기 요인. 지방정부 특수법인 채무불이행 연쇄 폭발하겠죠. 지방정부 채무가 6,644조, 실제 1경 이상이고 중앙정부는 공산주의 디폴트 설 때문에 지금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터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신용, 피치, 중국 계속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 무디스도 부정적으로 하향, 신용등급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다 부정적이에요. 위기 요인, 자금이 돈이 부족한 거죠. 중국 경제 모멘텀이 완전 상실됐어요. 그 성장률이. 투자 추락하고 있고요. 킹 달러, 위안화 약세. 당장은 수출이 좀 더 늘어나는데 도움 줄지 몰라도 결국 중국 경제를 말아먹는 역할을 할 거예요. 종합적 위기, 경제 성장률, 부동산 폭락, 기업 부도, 실업률,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세계 경제 위기 때 코스피 폭락 지수 한번 보실래요? 보면 와, 97년 IMF 때 코스피가 100이라면 55.74% 폭락했어요.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 50에서 60%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금융위기 터지면 한 1200, 300 정도로 코스피가 떨어지겠죠. 근데 제 생각인데 유럽과 미국은 또는 중국은 3배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배. 알았어요? 300% 폭락. 왜? 거품이 심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2배 조금 더 봅니다. 자,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52.73% 거의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2007, 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50%. 아이고, 여기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때도 40%나 떨어졌네요. 여러분들 부동산 실전 상황에 간단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질문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무주택은 어떻나요? 서울은 매입하세요. 무주택은 아파트 매입하는 게 그래도 저는 좋다고 봐요. 무작정 기다리는 건 좋지 않다. 자, 2번째, 지금 거래되는데 팔아야 하나요? 왜 팝니까? 매도하지 말고 지금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장 가능성이 크니까 꼭지나 어깨에서 매도하세요.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지금이 바닥이에요. 자, 지금 갈아타야 하나요? 당연하죠.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탄다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세요. 다만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축소해서 갈아탄다. 왜 지금 갈아타요? 꼭지에서 갈아타야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겨울이나 하락장에 잡으면 어떨까요? 이미 상승 중이라 지금 매입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왜? 올 겨울보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뛰는 게 겨울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릴 의미가 없죠. 가격은 더 비싼데. 겨울에 또 빠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제는. 돈이 적은데 재개발 관련은 빌라, 오피, 도생. 돈 적으니까 이거라도 잡을까요? 매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안 팔려요. 안 올라가요. 별로. 차라리 경기도나 이런데 소형 평형이라도 잡는 게 나아요. 아파트로 잡는 게. 재개발 관련 없는 거 말이에요. 재개발이 관련 있으면 빌라 괜찮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데. 수익형 상가, 월세 필요한데 어떻나요? 여러분들 더 이거 매입하는 순간 올라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공실.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어차피 100%는 아니고 80%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겨울이나 내년에 폭락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은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겨울에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때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영구 국민임대, 그냥 평생 임대만 사는 것과 10년 후에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요? 말이라고 합니까 그거? 분양 전환이 훨씬 나아요. 80% 미만으로 하니까. 또는 최초에 분양할 때 확정가가 있어요. 지금 확정가로 10년 후에 하겠다. 지금 확정가가 좋죠. 10년 지나서 물가가 얼마나 뛰는데. 그래서 영국 국민임대보다 분양 전환을 잡으세요. 아무거나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대출 없이 실거주하는 것과 대출을 받는 것 갭투자 뭐가 좋을까요? 너무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대출을 받고 갭투자하는 게 그냥 실거주하는 것보다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GTX, 전철, 조합원 분양 때까지, 그러니까 호재가 뭐 내년이면 호재가 생기는데, 자, 호재 있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부동산은 상승장이 중요한 거지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상승장에 호재가 있다면 끌고 가세요. 조금 더. 근데 이게 꺾여버리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상승장을 기준으로 호재가 있다면 그때는 끌고 가고, 오히려 꺾여질 것 같으면 팔아라. 부동산 매수와 매도는요,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 보면 중국, 지금 중국, 대만, 일본, 인도는 예전에 97년에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나라까지 터질 가능성이 커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 30% 폭락하여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제 서울 아파트는 회복 못한 곳들 위주로 매입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